한국은 그냥 고요한 나라일 줄 알았습니다. 터키 국제선 승무원 디란 아크타시의 고백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지 경유지에 불과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단 한 사람의 행동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랐던 진짜 한국의 온도, 형제라는 말보다 더 따뜻했던 손길.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한 걸까요? 공항에서 시장까지. 그리고 곰탕 한 그릇에 담긴 이 나라의 마음이었나 봅니다. 시청자분들의 귀한 1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절, 전 세계 하늘길이 닫혔을 때도 저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를 견뎌낸 승무원 중 한 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여행이란 단어는 저와 먼 곳에 있었어요. 누구를 태워도 어디로 날아가도 세상은 여전히 닫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팬데믹 이후 처음 맞는 연말, 도쿄행 항로가 예고 없이 바뀌고 저는 인천에서 이틀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8년 차인 저에게도 처음 가보는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국은 저에게 이상한 호감을 가진 나라였거든요. 터키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전쟁을 함께했던 기억 때문인지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단 한 번도 그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깝지 않다는 이유,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 그리고 늘 뒤로 밀리는 스케줄. 그런 한국이 이번엔 갑자기 제 스케줄 한가운데에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무려 이틀 동안이나요. 형제의 나라라면 뭔가 다르겠지. 정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미소를 지으며 먼저 인사를 건네줄 것만 같았어요. 우리 병사들이 지켜낸 나라라면 우리도 잊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조용히 착륙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객실에 울려 퍼지고 저는 익숙한 동작으로 안전 점검을 마쳤습니다. 창밖에는 고요한 도시가 흐릿하게 보였고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며 처음 느낀 건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고 흐트러짐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소리내지 않았고 심지어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짐을 분류하고 로봇이 안내를 하며 직원들은 정해진 말 외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라며?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질문이었습니다. 터키의 공항이라면 어느 시점에선 분명 누군가가 다가왔을 겁니다. 혹은 한마디 던졌겠죠. 어서 오세요. 아니면 그냥 처음이세요? 같은 말이라도. 하지만 이곳은 그저 조용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감정 대신 매뉴얼이 응대하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니 기사님은 제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표를 확인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조심스러운 정중함이 오히려 저를 더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제란 말, 따뜻한 말이 아니라 그냥 오래된 외교 문장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풍경은 차분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거리엔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차분했고 이질적으로 완벽했죠. 그런데도 저는 자꾸만 목이 말랐습니다.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뭔가 따뜻한 무언가가 그리웠던 겁니다. 한국은 경유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타일러 보았지만 마음은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잠깐 머무는 거야. 그렇게 저는 조용히 기대를 접었습니다. 형제란 단어는 그냥 기억 속의 말일 뿐, 현실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호텔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인천은 조용했고 저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도심까지 이어진 도로는 눈이 내릴 것처럼 조용했고 거리엔 자동차 몇 대만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일정한 간격으로 반짝였지만 그 안엔 사람의 기척보다 질서의 흐름이 먼저 보였습니다. 마치 시간도 소리도 모두 멈춰진 도시 같았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제 여권을 확인한 직원은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디란 씨, 터키에서 오셨어요.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며 국적까지 짚어내는 모습에 잠깐 놀랐습니다. 반가움보다 훈련된 친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환영의 인사였는데 제 마음에는 크게 닿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숙박 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하고 형식적인 안내를 마친 뒤 머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드를 받아들었습니다. 말을 더 이어가고 싶었지만 그 분위기 속에선 괜히 불필요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대화는 프로그램대로 정해져 있고 그 외의 말은 잘못된 입력처럼 취급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를 따라 방으로 가는 동안에도 마주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조용한 복도, 완벽히 정돈된 카펫, 어딘가 정지된 느낌의 공기. 터키의 호텔에서는 복도에서 청소하던 스태프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자연스럽지만 여기는 그런 풍경이 없었습니다. 이 조용함은 편안함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자동 조명이 켜졌고 미세하게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흐트러짐 없이 정돈돼 있었고 모든 가구가 각을 맞춘 듯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고층 건물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설계된 도시 위에 제가 혼자 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적인 공간이 제 마음을 더 고립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형제의 나라라면 뭔가 더 따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줄지어 떠올랐고 그 물음들의 어떤 장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직원도 공항에서 마주친 사람들도 다들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불친절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정돈되어 있어서 사람보다 시스템에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정확한 동선대로 움직이고 대화는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불편하게 하지 않지만 아무도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따뜻한 형제의 나라라던 말이 마음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터키에선 누군가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과도 미소를 주고받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곳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불필요하다는 듯 각자 정해진 틀 안에서만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스마트폰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기려다 말았습니다. 지금 이 생각을 설명해도 아무도 공감하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한국은 발전한 나라라고, 질서 있고 깨끗한 나라라고만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느끼는 이 거리감은 설명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결국 저는 외투를 입고 조용히 복도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를 조금 마시면 생각이 정리될 것 같았습니다. 로비에는 낮과 다름없이 반듯하게 서 있는 직원이 있었고 제게 짧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남자,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누군가. 그들 역시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사된 제 그림자를 따라 걷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뭔가를 오래 헤맨 기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엔 짙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낯설미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비행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고 저는 호텔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물이라도 마시고 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조용히 열리는 문 너머에서 저는 이틀 내내 기억에 남을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텔 1층 화장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밤이 깊어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고요한 공기 속에 제 발소리만 뚜벅뚜벅 울려 퍼졌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등에 찬물을 적시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쪽 칸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시에 누군가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한 중년 아주머니가 걸레를 쥔 손으로 바닥의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습니다. 몸을 깊이 숙이고 바닥을 한 땀 한 땀 닦아내는 그 자세는 말이 없어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심히 세면대를 정리하고 돌아서려던 순간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남성은 그저 가만히 서 있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눈을 피하지도 않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한마디가 그 공간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조용하고 짧게 지나가서 저는 잠시 현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안쪽 칸으로 들어갔고 아주머니는 다시 걸레를 손에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터키에서는 청소 노동자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건 익숙한 풍경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눈을 피하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손에 물이 묻었을지도 모른다고 짜증내는 사람도 있었고 속도를 늦추기 싫어 바닥을 막 밟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무심한 시선에 익숙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아무런 대가도 없는 자리에서 단 세 마디로 누군가의 수고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도 몸짓에도 눈빛에도 어떤 위선이나 연기가 없었습니다. 그건 교육을 받아서 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주머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닥에 물기를 꼼꼼하게 닦아내는 손끝, 허리를 곧게 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움직이는 자세, 그리고 이따금 머리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온화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리는 울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로 제가 마음속에 품었던 거리감이 모두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은 차가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 갇힌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조용한 방식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을 나가기 전 아주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사 하나가 제게는 형제란 단어보다 더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형제는 이런 순간에 서로를 알아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호텔 복도로 돌아오는 길, 저는 왠지 모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발걸음마다 어떤 감정이 따라오고 있었고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소리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배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던 그 남성, 아무렇지 않게 감사를 전하던 말투, 그리고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까지. 조용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저는 말 없는 존중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침이 되자 창밖으로 햇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흐린 듯 맑은 하늘 아래로 도시는 여전히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감정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 나라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호텔 조식을 간단히 마치고 가볍게 외투를 걸쳐 입었습니다. 어디를 꼭 가겠다는 목적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낯선 도시를 천천히 걸어보고 싶었어요. 거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신호가 바뀔 때까지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들도 무조건 멈췄습니다. 이 나라에선 경적 소리를 듣기 힘들다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 속엔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시장을 찾은 건 우연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몇 블록 정도 걸었을 뿐인데 어느새 좁은 골목 사이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조금씩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시끄럽기보다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작은 천막 아래 놓인 과일 상자들, 손에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 가게 앞에 나란히 앉은 아주머니들. 저는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터키 이스탄불 외곽의 재래시장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했습니다. 맛 좀 보고 가요. 한국어였지만 말투와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작고 노란 귤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작게 테셰키를 에데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만 제 미소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인사였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생선을 다듬는 아저씨가 물을 튀기지 않으려 조심조심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나가는 아이를 보고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막아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에 다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배려가 강요되지 않고 예의가 연기되지 않으며 말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을 조금 더 걷다 보니 오래된 국수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중년의 부부로 보이는 이들이 함께 주방에서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의자 몇 개와 낮은 테이블, 벽에 걸린 낡은 메뉴판. 그런데도 그곳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음식 냄새가 코끝에 스쳤고 저는 발길을 그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그 순간 그 식당이 저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길,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인데 눈에 들어오는 장면들이 달랐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는 아이, 마트 앞에서 무거운 상자를 대신 들어주는 청년, 길에서 어르신에게 절을 올리는 듯한 인사를 하던 여학생. 모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호텔 근처까지 돌아왔을 때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칼을 반듯하게 빗어넘기고 손엔 책 한 권을 들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걸 보자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인사에 놀라 멈칫했지만 곧 허리를 숙여 답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어쩐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마주친 타인에게 건네는 고개 숙임. 그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방에 들어와 커튼을 열었습니다. 거리 위로 햇빛이 사선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움직임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도시가 제게 말을 걸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놓인 벤치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스마트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김치찌개 냄새 같은 구수한 향이 바람을 타고 제 코끝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짭조름한 그 냄새는 순간적으로 제 속을 자극했고 저는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로 왼편 골목으로 난 틈새에서 작은 식당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엔 집밥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었고 문 앞엔 작은 화분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썰렁해 보였지만 안쪽에 앉은 손님 몇 명이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열자마자 퍼지는 따뜻한 공기와 국물 냄새에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색 앞치마를 두른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보자 말은 통하지 않지만 당황한 기색 없이 손짓으로 안쪽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은 작았고 벽에는 손으로 쓴 메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게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었죠. 된장찌개, 계란말이, 고등어구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그냥 손가락으로 된장찌개를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서 뚝배기가 끓는 소리와 함께 반찬을 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터키에서도 어머니가 끓이던 렌틸콩 수프, 쓴맛이 남았던 허브차,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커튼. 그땐 이런 작은 식탁이 집 같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는 한국이고 저는 외국인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도 이 식당 안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함께 작은 접시에 반찬들이 놓였습니다. 김치, 나물, 무침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물컵을 건네며 제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저는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떠올렸습니다. 짭조름하면서 구수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고 그 순간 속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따뜻하네. 말도 통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이곳의 식당 아주머니가 제게 건넨 한 끼. 그건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을 데워주는 온기였습니다. 식사를 마무리할 무렵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작은 접시에 무언가를 담아 가져왔습니다. 반투명한 젤리 같은 것이었는데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손짓으로 입가심이라는 뜻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작은 포크로 그 음식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새콤하면서 달콤했고 입 안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테셰키를 에데림. 그 말은 터키어로 감사합니다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오세요. 그 말은 아주 조심스럽게 발음되었고 서툴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정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가 이렇게 가슴을 찌를 줄은 몰랐습니다. 식당 문을 나서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형제라는 말보다 이 사람들이 더 형제 같아.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그 말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형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박한 한 그릇 안에 담기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제게 해준 작은 배려들. 묻지 않아도 물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자리를 안내하고 낯선 외국인에게도 미소를 짓는 그 일상이 바로 형제의 정의 실체였던 겁니다. 돌아오는 길, 겨울 바람이 코끝을 스쳤지만 저는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도시에 소속되어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 스쳐가는 경유지였지만 이젠 무언가 남아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가 나를 받아준 게 아니라 내가 이 도시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라고. 그날 저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창밖 도시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고요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온 이후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특별했지만 어딘가 여운처럼 남은 허기가 마음 한편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0분. 배에서 조용히 신호가 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지만 저는 왠지 따뜻한 무언가가 먹고 싶었습니다. 호텔 방 안에선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고 룸서비스는 이미 마감된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갈까 생각했지만 그 조용한 조명 속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는 게 왠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보자. 바람이라도 쐬다 보면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호텔을 나선 저는 조용한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간간히 불이 켜진 가게들만이 밤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4시 곰탕.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은 조용했고 안쪽엔 몇 명의 손님들이 혼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반찬 몇 가지, 허리 굽은 아주머니가 조용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니, 괜히 어색할지도 몰라.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혼자세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 한 분이 미소를 머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을 읽었는지 아주머니는 웃으며 식당 안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간엔 여기밖에 없어요. 저도 자주 와요. 같이 들어가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문을 먼저 열어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작고 조용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익숙한 듯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저를 테이블 한쪽에 앉게 했습니다. 처음 오셨죠? 외국 분이시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물컵을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곰탕 괜찮아요. 속이 따뜻해져요. 고지어 김이 오르는 뚝배기와 밑반찬 몇 가지가 놓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소금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라며 소금통을 제게 건넸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린 시절 감기 걸린 날 어머니가 끓여주던 수프. 식탁에 앉은 저에게 식기 전에 먹어야 해라며 건넸던 그 목소리와 겹쳐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 한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맑고 깊은 맛이었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그 안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스며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먹고 있던 제 표정을 아주머니가 읽었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뜻하죠. 이 시간에 혼자 먹으면 좀 외롭잖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눈가가 저릿해졌습니다. 한국은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땐 그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머니는 말보다 행동으로 제 옆에 있었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남자, 김치를 하나 더 얹어준 식당 주인, 이름을 불러줬던 호텔 직원,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앉은 이 아주머니까지. 감정이 섞인 맛이었습니다. 속이 데워지는 느낌, 마음까지 데워지는 한 숟갈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주머니는 계산을 마친 뒤 먼저 문을 열고 나가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잘 드셨어요? 다음에 또 와요. 혼자 말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와 호텔까지 걸어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울게 하지 않았고 누구도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 조용한 곰탕. 한 그릇과 한 사람의 손짓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형제라는 말보다 그날 밤의 따뜻한 한 숟갈이 더 진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느 날처럼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몸을 움직이자 속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비행 전날이면 항상 느껴지는 긴장감과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어떤 장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그런 무력한 아쉬움이었습니다. 커튼을 열자 인천의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조용히 흘러들어왔습니다. 거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오늘도 정해진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풍경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외계처럼 느껴지던 질서와 조용함이 이젠 따뜻한 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짐을 다 정리하고 체크아웃을 위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에는 어제 봤던 그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디란 씨, 편히 쉬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처음 체크인할 때만 해도 단순히 시스템 안의 고객이었던 제가 이제는 이름 석자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직원은 짧게 웃으며 계산을 마친 뒤 말했습니다. 좋은 비행 되시고 꼭 다시 오세요. 그 말은 의례적인 인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기억해준 사람이 건네는 배웅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기 전 저는 호텔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손에 남은 커피 한 잔을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싶었습니다. 서울도 아니고 여행지도 아닌 인천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깊은 정이 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와 간판들을 눈으로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이전과 같았지만 제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정류장에서 줄을 서는 시민들, 작은 인사를 나누는 상인들. 어제와 다를 게 없는데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나니 출국장으로 향하기 전 잠시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서 유니폼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손을 씻으려던 순간 문 너머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황색 조끼, 작은 키에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던 그 미소.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도착 첫날 제가 처음으로 감정이 움직였던 그 순간. 청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셨는지 얼굴을 환하게 밝히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너무나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뵙게 될 줄 몰랐어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말이 아주머니께 그대로 전해지진 않았겠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그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짧게 손을 들어 흔들며 손끝으로 비행기 날개 모양을 그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런 뜻이었을 겁니다. 좋은 비행 되세요. 혹은 무사히 다녀가세요.
저는 그 손짓을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가족보다 더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이 도시는 저에게 너무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저 스쳐가는 땅이라 생각했던 곳이 이렇게 따뜻한 흔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작은 열쇠고리 하나를 샀습니다. 은은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장식품. 그것을 손에 쥐고 저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이제 경유지가 아니에요. 이건 제 인생에서 정말로 도착하고 싶었던 장소였어요. 탑승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저는 조용히 가방 안을 열어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마지막으로 고른 그 열쇠고리는 한국의 전통 문양이 새겨진 단순한 장식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에 남은 모든 장면들이 이 작은 물건에 담긴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탑승이 시작되고 저는 천천히 줄을 따라 걸었습니다. 객실 문을 통과할 때 처음 한국에 도착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표정한 사람들, 차가운 공기, 정돈된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딘가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던 제 모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활주로의 불빛이 서서히 뒤로 멀어지고 엔진 소리가 깊어지며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마주했던 장면들을 한 장면씩 떠올렸습니다. 처음 느꼈던 낯섦. 아무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모두가 조용히 움직이던 도시. 호텔 복도의 침묵, 엘리베이터 안의 고요함. 그 안에서 느낀 외로움과 형제라면서요? 라는 의심. 그러다 마주쳤던 첫 장면. 청소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하던 남성.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속 첫 균열이었습니다. 사람이 보였고, 마음이 보였고,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이 나라의 본질이 처음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의 아주머니.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귤 하나를 건네주며 미소 짓던 손. 조용히 물을 건네고 반찬을 더 얹어주고 가던 길을 멈추고 인사해주던 사람들. 그리고 그 따뜻한 한 그릇. 곰탕과 함께 앉아주었던 낯선 아주머니의 손짓 하나. 그 무엇도 대단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이 나라가 말 없이 전해주는 정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아침, 이름을 불러주던 호텔 직원. 그리고 다시 만난 청소 아주머니. 아무도 모를 작은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저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건 이름을 남기는 여행보다 마음을 남기는 여행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하늘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인천은 점점 작아졌고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이 시야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풍경은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 조용히 따뜻함을 건네던 얼굴들, 그리고 말없이 마음을 남기고 떠나보내던 손길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제라더니 말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형제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저는 보고 느꼈습니다. 이틀 전엔 경유지였지만 지금은 분명히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저는 가방 안에 열쇠고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형제가 아닌 친구로, 손님이 아닌 이웃으로. 이 나라의 진짜 온도를 다시 느끼기 위해. 돌아보면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건넸을 뿐입니다. 형제라는 말보다 먼저 사람의 온기를 먼저 보여준 나라. 그녀가 떠나온 곳은 경유지가 아니라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과 감상은 또 다른 감동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동 한 송이는 매일 아침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이야기를 더합니다.